존경하는 3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은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유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이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중랑구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지역 경제, 지역 교육 발전과 활기찬 중랑 발전의 기틀을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 의회 의원으로서 중랑의 변화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중랑구의 지역 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본 의원을 믿고 지지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유경기 구청장님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질문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주말 첫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구정치리를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 와보니까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 요지를 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사실을 드렸는데 예. 준비하다 보니까 교육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시간상 제가 과감히 다른 질문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예.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다만 그 교육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세분화해서 준비를 했고요. 다른 질문들을 생략한 대신에 좀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 중랑구 학업 성취도 뭐 과연 하락이 됐는지 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주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뭐 학교를 제대로 못 나가다 보니까 원격 수업, 비대면 수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요.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지역 우리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걱정이 됐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는 지금 이제 2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좀 어떤지 본 의원이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이제 저소득층 자녀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절대 인원수가 우리 중랑구보다 많은 데가 이제 노원구하고 강서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노원구, 강서구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거기는 한 60만 명, 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치면 이제 비율로 보면 우리 중랑구가 굉장히 좀 저소득층 자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문화 가정 자녀 비율도 많은 편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차상위 계층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많은 구가 노원구, 강서구밖에 없고요. 인구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중랑구 현황이 타구에 비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 교육 취약계층 자녀들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지금 3년째 지속될 또 예정일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께서 중랑구 취약계층 이런 상황에서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뭐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변함이 없다든지 어떤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을 주셔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질문이 바뀌어서 시험 문제가 바뀌었네요, 이게. 바뀐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여기 저소득층 교육 분야에 대한 그 준비도 저희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그 서 의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그 자녀의 학업 성취도의 이제 하락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은 그 대단히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학생들 현재 작년하고 금년에 그 취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그 학업 성취도 하락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이미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그 학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학업 성취도 하락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세심한 그 관찰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장님께서 뭐 답변 내용이 본 의원이 이제 조사했던 결과하고 뭐 많은 부분 일치합니다. 일치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제 구체적인 통계가 없으시다고 이제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제 이번 구정질의 질의 준비하면서 통계를 좀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 구정질의가 끝나면은 집행부과를 통해서 정확한 통계를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말씀하신 데 통계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중랑구 학습 격차,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소위 이제 우리 중랑구, 강북을 대표하는 우리 중랑구와 교육 현황이 그나마 좀 좋은 우리 강남구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요 비교한 근거는요.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은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금 들어가시면 공개된 교육 지원 사이트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각 전국 학교 자료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본 의원이 취합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중랑구의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그리고 강남구의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학교를 비교를 해봤고 시기는 코로나 전후, 자 코로나가 발생하기 2019년 그리고 2020년도를 비교를 했고요. 비교 항목은 학업 성취도와 그 학업 최저 등급 인원 변화 추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비교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을 비교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중학교를 이제 분석을 이제 우리는 이게 중랑구 소재 모 중학교인데요. 이제 그래프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하향으로 지금 내려와 있죠. 이제 이 부분이 그 T 점수, 그러니까 T 점수라는 거는 이제 100점을 이제 환산했을 때 그 분포된 점수의 인원을 체크한 건데요. 2019년도에서 출발해서 2020년도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국영수 세 과목이 대부분 하향을 그리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 이제 취약계층이나 이제 다른 부분의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이제 하락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중랑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 학교도 이제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근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강남구 뭐 물론 제가 이제 여기 준비한 구는 강남구지만 이제 강남구의 나머지 몇 개 구는 또 오히려 상승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결과는 굉장히 저도 좀 놀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육 환경이 좀 비교적 좋은 곳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뭐 보합 내지는 이제 유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육 여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가 올라갔습니다. 보시다시피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해 보면 국어는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영어 수학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그래프가 지금 올라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고등학교 수준을 분석했을 때 또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는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 결과가 지금 이제 조금씩 하락해 있죠. 코로나 영향으로. 그리고 옆에 최하 등급 비중을 보시면 최하 등급 비중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학생들의 비중이 늘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 이 부분도 이제 학업 성취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아래쪽에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소재 모 고등학교는 학업 성취도가 19년도에 비해서 변함이 없거나 이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하 등급 비율도 오히려 19년도에 코로나 전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낮아진 그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지역이 대부분 이제 학업 성취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몇 개 지역은 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학업 성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막연히 알고 있었던 이 코로나 학습 격차가 실제로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집니다. 자, 우리 총장님 또 이게 보셨지만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지금 통계를 지금 처음 봤는데요. 이게 이런 현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전문가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지금 원격 수업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졌고, 작년부터 학교 수업이, 올해는 일부 이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원격 수업이 주로 되고 등교 수업이 제한됐을 경우에 이 학교별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변수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원격 수업이 중심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이 의존하는 게 이제 물론 온라인에 의한 그런 학교 공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 부분이 있는데, 사교육 부분에서의 어떤 지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이 이제 변수라고 보는데요. 그게 구별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께서 비교적 어느 정도 한 절반에 가까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50점 받았습니까? 격차. 예. 자, 그래도 50점이면 제가 후하게 드린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 중랑구가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학습 격차가 더 커진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교육에 대한 격차가 사실 큰데,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비대면 원격 수업, 이제 소위 줌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화상 교육을 하는데요.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선생님의 역할보다 학부모의 역할이 이제 훨씬 커졌습니다. 자, 이제 소득 상위층 가정 자녀는 등하교가 없을 틈을 타서 이제 사교육을 더 올인을 하죠. 오히려 이제 오전부터 학원을 다닌다든지, 예, 그런 시간적 여유를 사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랑구에 보시다시피 이제 저소득층 자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제 맞벌이 가구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저학년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집에서 줌을 통한 가정교육이 힘든 상황이죠. 소위 저희 자녀들도 지금 줌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많이 했는데, 이제 화면만 켜놓고 화면에 안 보이는 데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친구들도 원래 학교를 등교를 했으면 선생님들 지도하에, 그리고 친구들 지도하에 억지로라도 공부 학습을 했을 텐데, 이제 가정에서 자유롭게 이제 준수업,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지금 이렇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집행을 또 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육 경비 보조금을 통해서 이런 학습 격차를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 예산도 또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 과연 이런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대로 지금 방식대로 이렇게 집행이 되면 과연 이러한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은 우리 자치구에서 학교로 직접 배정을 하고요. 그 예산에 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환경 개선, 환경 보수 비용, 그리고 학력 신장 프로그램 등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후 감사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편성 내역을 보시면 점점 기존에 비해서 매년 10억씩 증가해서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70억이 편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편성이 됐고 내년 예산에도 10억이 더 증가해서 80억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학력 신장 사업에 약 40억이 편성이 됐었고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3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성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중랑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 대해서 수요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서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좀 확대해 주시고요. 예. 자, 먼저 이 교육 환경 관련한 그 지원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 교육부, 교육청에서 지금 원래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예. 보시면 이제 기존에 교육부에서도 이제 특별 교부금이 3년간 93억이 내려와서 우리 지역 각 학교에 화장실 부분 개선, 체육관, 그리고 시청각실 등 많은 부분의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부에서 가장 큰 많은 예산을 지금 내려서 진행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학교 교육 개선은 첫 번째가 교육부,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3년간 93억이 내려왔고요. 다음 페이지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도 2년간 23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학교명은 제외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랑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청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은 학교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먼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된 내용을 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노란색 부분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이게 거의 뭐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 고등학교 뭐 거의 모든 학교에 지원이 이제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이 교원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지원 경비는 우리 4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력 신장이든 아니면 그 학교 시설 개선이든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해서 교육 경비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지원하는 절차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교원 역량 강화 사업도 이제 교육의 주체가 크게 보면 이제 학교의 그 공교육 경우에 그 선생님,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 그리고 이제 학생들 이런 교육 주체별로 이런 모든 능력이 향상이 되고 또 환경도 개선이 돼야 교육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은 선생님들, 교육의 큰 축인 선생님들이 서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초중고별로 이렇게 희망을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교원, 그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자, 그렇지만 다만 이제 우리 교육 경비 보조금의 본연의 목표가 되도록이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취지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교원 역량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이제 학교나 학교 자체적으로 당연히 필수적인 그 역량 사업이거든요, 이게. 근데
많은 예산을 우리 구에서 들여서 지원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예, 다음 페이지 쭉 좀 보십시오. 쭉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요. 그 해충 방제비 항목이 있습니다. 예, 더 내려주십시오. 아래쪽으로요. 예, 녹색 부분인데요. 더 내려주십시오. 예, 쭉 더 내리시기. 예, 해충 방제비 지원 이 항목이 이제 금액은 소액입니다. 뭐 각 학교별로 50만 원 정도씩가 내려갔는데 이 부분도 모든 학교에 지금 해충 방제비가 지원이 됐어요. 근데 뭐 본의원도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해충 방제비는 각 학교에서 이제 기본 운영비로 운영이 돼야 될 항목이라 보거든요. 이게 우리 교육 보조금에서 이렇게 나갈 비용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뭐 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그 경비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교육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각 구별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각급 학교로 이어지는 그 예산 지원 체계와 학교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 자치단체인 구에서 교육 지원 경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기본 축인 이 국가교육 시스템에서 실행하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학력 신장이나 학교 시설 개선에 보조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해충 방제비라는 게 그러면은 학교의 기본 시설 운영비냐 아니면 좀 이게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관한 관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역에 대한 그런 그 수요가 다른 때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학교에서 해충 방제비 지원 부분도 교육지원청이나 국가로부터 지원이 충분하다면 그걸로 처리하는 게 1차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이제 그 지원을 요청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계속 받아서 써라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좀 부족함이 커서 우리 교육지원경비 일부로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서 의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국가 재정이 부족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어디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뭐 과연 부족해서 그런지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중에 한번 더 제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우리 구가 지금 많이 증가해서 그래도 교육비 관련해서 80억까지 늘었지만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꼭 필요한 그 교육 예산에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쓰였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유치원 관련한 지원인데요. 우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면서 또 유치원까지 이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궁금했던 부분은 이게 보니까 이제 사립 유치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유치원은 당연히 또 우리 공립이고 하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를 지원하면서 당연히 이제 지원될 수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많은 사립 유치원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위로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이제 사립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육부 교육청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사립 유치원 중에서도 굉장히 고비용을 수업료를 받는 유치원도 꽤 많거든요. 뭐 70만 원, 80만 원, 소위 말하는 영어 유치원 수준의 학원비를 받는 그 유치원도 많은데 그 학원은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인데 본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환경 개선비는 필요한 부분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학력 신장 프로그램의 이제 영어 교육이라든지 그 특활 활동비, 영어 교육도 중심이나 뭐 놀이학원 학교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도 꽤 많은 비용들이 모든 사립 유치원에 지원이 됐어요. 근데 과연 이제 이 부분은 타당하냐 이 문제인데, 자, 이 지금 그 사립 유치원에서 저 다른 화면도 올려주세요. 그 위쪽에도 많거든요. 위쪽으로 올려보시면 그 프로그램 체크 관련해서 보시면 뭐 영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영어 프로그램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못 가르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교육 과열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일부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데, 자, 영어 학원은 뭐 교육청 관할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학원에서 가르치는 데서 우리가 관여를 못 합니다. 근데 자, 사립 유치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편법으로 영어 그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자,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뭐 영어 프로그램, 뭐 과학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 이게 특활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특활 활동에 대한 비용을 이 유치원에서, 사립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 그대로 받고 있어요, 학부모님들한테. 뭐 예를 들어 구청에서 지원한 비용을 뭐 좀 제외해 주든지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유치원에서는 있는 그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교육 프로그램들은 구청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또 학부모들한테는 그대로 이 특갈비로 해가지고 몇십만 원씩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이런 상황인데, 올해도 그렇고 아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이런 내용들이 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청장님? 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사립 유치원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합당하냐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원칙은 이제 사립이냐, 공립이냐, 이걸 구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력 신장과, 아까 이제 학력 신장과 환경에서 두 개의 파트로 이제 크게 보면 나눠볼 수 있는데, 학력 신장의 프로그램 범위에 사립 유치원의 영어 교육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제 사립 유치원은 별도로 학부모들에게 지금 비용 그걸 받고 있는데 거기 추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온 취지는 우리가 사립 유치원이든 또는 이제 사립 초등학교도 뭐 하나 있습니다만, 사립 초등학교든 사립이냐 공립이냐의 문제는 운영 주체에 관한 부분이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 중남구 주민인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는 게 합당치 않다, 사립도 포함해서 지원하자, 그런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자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립 유치원의 영어 교육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범위에 관한 부분인데, 그건 별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력 신장에 관한 부분이라면 그게 영어든 아니면 무슨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하겠다는 프로그램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 지원을 해왔는데요. 지금 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나중에 지원 심의할 때 사립 유치원 영어 교육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집행부에서 각 학교 유치원별로 요청을 받을 때 요청 받은 것을 이제 심의위원회에 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관여를 못 하시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근데 원래는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들은 그 커트해서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 이제 그 부분이 좀 고민이 없었다고 봐지고, 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 뭐 사립이든 공립이든 다 혜택
들어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뭐 그게 나름대로 선심성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되는데 본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그거는 일부 개인한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뭐 영어 프로그램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지원을 해주면 단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을 지원해주면 그만큼 우리 학부모들한테 유치원에서는 그 부분을 할인해 줘야 됩니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혀 그런 유치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먼저 아까 사립초등학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쭉 내려보십시오. 자, 사립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지금 한 군데 지원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또 사립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또 지원이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제 사립초등학교도 타 우리 공립초등학교 수준처럼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립초등학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예, 이 사립초등학교 우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구체적인 네. 뭐 통계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에서도 꽤 오는 것으로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우리 거주하는 사립초등학교 비중이 사실은 30%가 채 안 됩니다. 대부분의 50% 이상이 타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네. 자, 타 지역 주민들이 이용 뭐 한다 하더라도 뭐 같은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냐 안 하냐 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 구 교육 지정 형편이 좋지가 않아요. 많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타구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이런 사립초등학교는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주민의 혈세를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체크된 곳을 보면 이 또한 또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다기보다는 학부모 교실 조성, 뭐 학부모회 운영비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당연히 이 사립초등학교 재정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초등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우리 구에서 이런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은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쭉 밑으로 내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은 뭐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우리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 많은 어떤 부작용과 좀 우려가 나타나는 내용이 있어서 본 의원이 논문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교육 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그 한국교원대에서 그 발표된 논문인데요. 여러 논문 중에 이제 제가 하나만 일단 제가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자, 교육 경비 보조금의 주체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기관이 있습니다. 자,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각 상황 입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지원에 대해서.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 아래쪽 보시면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폭넓게 해석하여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보조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제 이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선출직 단체장 입장에서는 또 뭐 선거를 또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 또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은 이게 뭐 제가 본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다른 지역도. 자,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행 결과는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때 제출을 해야 됨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증빙 자료가 없거나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제출에 무관심한 경우가 있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자,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경비 보조금의 취지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질. 단순한 교육 환경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많은 부분에 이제 우선순위가 교육 질의 향상에 투입이 된다. 그래서 학생에게 직접 투자되는 경비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많은
연구자 논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청 입장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학교 입장도 있습니다. 학교. 자, 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겠지만 또 많은 부분 굉장히 학교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 또 있어요. 자, 보시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 학교가 자치단체 소속 하급기관으로 인식되고 자치단체에서 과다한 서류를 일선 학교에 요구를 하면 업무 과중으로 사업을 기피하며 능률성이 떨어진다라는 입장이다. 자,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또 민원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사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했냐, 체크했냐,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또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에는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항목의 개선 사업들이 이러이러한 불편한 것을 피해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증빙이 필요 없는 사업들, 그러니까 단순 운영비 이런 부분에 점점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는 아까 그 교육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교육부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지금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사 그리고 뭐 지금 보고서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이 내용은 밑에 보시면 자, 전국의 학력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는데 교부금 늘어났다. 교부금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얘기는 지방교육 예산은 필요에 의해 증가한 게 아니라 내구세 연동에 따라 증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방교육세 해서 이제 연동돼서 많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선 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지금 소진하기 위해서 뭐 멘토링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굉장히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소진하기가. 지금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필요한데 적절하게 편성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꾸 이제 교육부에서 안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자꾸 지금 지원해야 돼.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교육부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뭐 불용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현실을 우리 총장님께서 좀 잘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저 원래 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예, 예, 닫으시고. 그 세부 내역, 예, 세부 내역, 예,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요. 예. 네, 네. 자, 그럼 과연 학교 경비 보조금 효과 측면을 보면 우리가 지금 최근 5년 동안 10억씩 증가를 이제 거의 이제 해왔는데, 그럼 이 방향성이 그럼 우리가 이제 학력 신장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춰 왔는데, 과연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은 어떠냐?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는 우리가 교육 봉조 지원을 그동안 매년 늘려온 내용을 나타내는 그래프고,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진학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부분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학업 성취도하고는 연계성이 없다. 그죠? 이건 확실한 거고, 또는 적어도 교육 보조금 집행 방향은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을 바꾸든가 아니면 그 방법을 뭐 바꾸든지 이렇게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런 현실 때문에 교육 보조금은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 방향성 설정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존 학업 성취도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평생교육 위주로 좀 방향을 바꿀 것이냐, 그리고 지원 방법도 성적 우수 장학생 위주로 갈 것이냐, 우리 중랑구 현실에 맞게
갈 것이냐. 그래서 공적 예산이 연간 70억, 내년에는 또 80억이 집행될 예정인데 과연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총장님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질문을 뭐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를 답변할 시간을 많이 안 주시는데, 네. 좋습니다. 하여간 그 현황 분석 하시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 심의할 때 지금 서상혁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논의의 주제로 삼아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고요. 우선 그 짧게 뭐 답변을 달라고 하시니 그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그 교육 지원 경비의 효과 투입과 거기에 상위권 10개 대학의 그 진학 성과를 가지고 교육 성취도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 교육 정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건 논리의 비약입니다.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 성취도라는 걸 뭘로 볼 거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위권 10개 대학에 2017년부터 몇 년간의 지금 그 입학자 수를 190 몇 명에서 170 몇 명으로 이렇게 했다고 지금 통계를 가지고 교육 지원 성과가 없다, 없다 내지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대단한 비약이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 4년제 대학 진학률 기준으로 보면 19년도에 24%였어요. 2021학년도에 38%로 14%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 말씀 뭐냐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말씀 좀 드려야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주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취도가 떨어졌다고 아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민들 기죽이는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성취도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10개 대학에 몇 명 입학했냐 가지고 중랑 교육의 성취가 떨어졌다고 하면 중랑구 학부모들 얼마나 지금 기가 죽겠습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지금 14% 올라간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중랑 국민들이 지금 교육에 대해서 공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매년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그게 지금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3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물론 만족도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정확한 지표를 쓸 수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교육의 성취도라는 것은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10개 대학에 3년간 몇 명, 10명 줄었냐 아니냐 가지고 교육 성취도 하락됐으니 교육 정비 전면 검토, 이건 너무나 논리의 비약이다. 교육에 대한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네. 교육 정비는 그 중에 일부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사회, 그리고 그래서 방정환 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아이들 지금 뭐 책 읽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교육은 여러 인풋이 다 합쳐져서 그것이 조금씩 성과가 나는 건데, 그거를 10개 대학 그거 가지고 학업 성취도 하락했다고 이렇게 결론 내는 거는 너무나 비약이다. 자,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청장님께서 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화면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걸 내용대로 얘기하시는 거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화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 상위권 대학 진학률 화면 있죠? 그래프. 자,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거를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제가 학업 성취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10개 대학을 지금 얘기하고 나와 있잖아요. 있고요. 10개 대학. 예? 자, 그리고 지금 그 다음 10개 페이지에 예.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학업 성취도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대학 진학률이 아니라 그 고등학교,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를 제가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거는 착각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죠. 지금 네. 10개 대학의 정치도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 저 얘기하는 통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지금 학업 성취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하고 총장님.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그거를 중랑부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거는, 뭐 따질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 정확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저거는. 중랑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본의원이 건설적으로 좀 논의해보자라고 좋습니다. 이렇게 그건 너무나 좋고요. 그러나 지금 주민들에게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된다. 제가 이거 자료 조사한 거에 대한 뭐 표현이 뭐 근데 그것도 사실 표현도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용 그대로 제가 드릴게요. 보시면은 중랑구 교육 그게 학업 성취도를 전체적으로 대학 진학률 가지고 학업 성취도가 좋다 나쁘다고 한 거 절대 없어요. 보시면은 말 그대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는 말 그대로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를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질환율이라는 게 10개 대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4년제 대학은 그렇죠. 14% 올라갔다고 저는 그것만 얘기했잖아요. 나타낸 거예요. 14% 개선된 건 얘기 안 하고 10개 대학만 딱 잘라서 우리가 지금 10개 대학만 타겟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여러 측면의 통계를 같이 얘기해 줘야죠. 자, 그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중랑구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상위 10개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업 성적에 또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예. 예. 그 얘기를 들어보셔야지 왜 예. 그렇게 저기. 예? 네, 서상혁 자, 의원님, 네, 정리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떻게 우리 중랑구 교육 발전에 대해서 할 것인가 대한 대안을 제가 마련을 해봤어요. 그래서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분야가 많아요. 지금 뭐 우리가 꼭 하고 성취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많은데, 자, 그럼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자, 크게 세 가지를 좀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경기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방정환 교육센터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방정환 교육센터와 같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투자할 수 있고 뭔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저 좀 계속 넘겨주세요. 중랑구 남부 지역, 그러니까 면목동 지역이죠. 지역 균형 발전과 우리 또 면목동 지역의 교육 취약 계층이 많거든요. 그를 위해서 제2의 방정환 지원 센터를 건립을 좀 조속하게 건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 경비 보조금에 대한 좀 어떤 가중치를 조정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한된 예산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너무 학교에 간접적으로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좀 투자 비용을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소득층, 이제 코로나도 내년에도 계속 이런 또 비대면 교육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멘토링, 그러니까 지역 멘토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저는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도 한번 건의를 말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비교적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이 검증된 우리 은퇴 공직자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일정 활동비를 지급을 하면서 멘토로 임명 후에 우리 지역의 지역 멘토링 시스템 구축에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거든요.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뭐 그동안 진행해왔던 대학생 일반분들 외에 더 추가적으로 정말 좀 양질의 멘토링 역량이 좀 갖춰진 우리 그중에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가 은퇴하신 우리 공직자분들 위주로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이제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도 장학금 대해서도 굉장히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상 이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과감하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과감하게 지금 현재 장학금 기준은 너무 학업 성적 위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학업 성적 기준을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를 하고 교육 취약 계층 학생 위주로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자, 요즘은 이제 현행 교육 시스템은 사교육 도움을 받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얻기가 힘든 시스템입니다.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장학금 제도는 어차피 가정 형편이 되고 여유가 있는 자녀들에게 또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동기부여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냥 혜택을 더 추가 주시는 것입니다. 소위 가정 형편이 괜찮은 쪽은 이제 부모들이 이제 직업이 좀 고소득이겠죠. 근데 소위 이제 기업에서도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일반에서도.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기업에서 지원받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기업에서도 받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성대 장학금을 받고 이런 지금 내용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앞으로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시민위원회에서 뭐 심의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되도록이면 학업 성적 기준의 이제 기준을 과감히 폐지하고 우리 중랑구 현실에 맞게
이 중랑구에 또 예체능 굉장히 또 훌륭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을 좀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 사회에 그러지 어려운 분들 위주로 좀 더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중랑구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님 답변을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그 서상혁 의원님께서 중랑 교육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지금 생각해볼 부분들, 우리 같이 고민할 과제들을 많이 도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다만 이제 거기 한 가지만 꼭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중랑 교육은요. 정말 사람을 기르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 문제인데 이제 어느 하나 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전체를 못 볼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관한 부분은 뭐 2, 3년, 1, 2년, 뭐 구청장 한 4년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로 거기도 어려운 그런 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여야다 무슨 뭐 구청장이다 아니다 학교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중랑 교육을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서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 정비 지원 경비에 관한 부분도 지금 쭉 논의를 해주셨고 지금 여기 장학금 그 관련해서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많이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고 여러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귀중한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다 좀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에서 중랑 구민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참여와 열정, 관심 이런 부분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합쳐 나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중랑 교육이나 이런 지역이나 주민들의 여건과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까 10개 대학 이렇게 가지고 교육의 성과가 이렇다고 얘기하게 되면 저는 중랑 국민들의 정말로 이건 자존감과 자존심을 이게 훼손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게 깊게 보고 우리가 논의를 해가자.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채워 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 그 여러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좀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랑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행복과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중랑구와 주민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중랑 지역 교육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